혹시 매일 아침 화장실에 앉아서 30분씩 끙끙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보고 나오신 적 있으시죠? 변비약을 먹으면 그날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그 절망감. 저는 지난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뱃속의 변비와 머릿속의 치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 속에 변이 가득 차 있으면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쓰레기에서 나온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기억력을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 일이죠. 몇 년 전에 제게 찾아오셨던 71살 김정자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어머님은 심한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동시에 자꾸만 깜빡깜빡 기억을 잃어가셨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어제 먹은 식사 메뉴도 기억이 안 나시고요. 밤마다 이러다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며느님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제게 오셨을 때 어머님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약 봉투가 아니라 부엌에 있는 음식으로 장부터 살려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은 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음식 처방을 실천하신 지 불과 몇 주 만에 변비가 해결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점점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빛이 또렷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님께서 며느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요. 20년 만에 친구들하고 다시 화투를 쳐서 돈도 땄다고 하시면서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변비는 그냥 좀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뇌 건강도 무너지고 결국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장만 제대로 살리면 뇌도 살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께 제 40년 연구의 정수를 모두 쏟아부어서 만든 특별한 음식 처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재료 딱 3가지만 가지고 말이에요.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약 없이도 변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치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 뇌를 지켜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방송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화장실에서의 고통이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69살 한명수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아버님은 무려 21해 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며칠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수준이 되었죠. 아버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외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언제 갑자기 신호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셨대요. 그렇다고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가면 또 한참을 앉아 있어야 하는데 밖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요. 결국 아버님은 집 밖을 나가는 걸 점점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거절하고 가족 여행도 빠지고 심지어 동네 슈퍼에 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셨죠. 변비약은 오래전부터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은 시원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약을 먹은 다음 날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하루에 대여섯 번씩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사가 멈추면 또다시 며칠 동안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약국에 가서 다른 변비약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강식품도 수십 가지를 사드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먹어보고 식이섬유 분말도 타 먹어보고 알로에즙도 매일 드셨습니다. 한 달에 건강식품 사는 데만 수십만 원씩 들어갔죠. 그런데 효과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먹을 때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끊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도 여러 곳을 다녀보셨습니다. 어떤 의사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고, 어떤 의사는 운동을 더 하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죠. 아버님은 다 해보셨어요. 아침마다 물 8컵씩 마시고 동네를 1시간씩 걷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변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변비는 남들한테 말하기도 참 민망한 병이잖아요. 친구들이 왜 요즘 안 나오냐고 물으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대요.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말을 못 하셨어요. 아들, 딸한테 아버지가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셨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비약에 건강식품에 병원비에 한 달이면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20년을 보내니 계산해 보면 거의 집 한 채 값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요. 체중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였다고 합니다. 어제 한 일도 자꾸 까먹고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부인께서 옆에서 보시다 못해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해요. 남편이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버님은 화장실 문제 때문에 항상 예민해져 계셨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셨어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결국 아버님은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던 거예요. 외출도 포기하고 친구 관계도 포기하고 취미 생활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으면서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는 생활만 반복하셨죠. 69이라는 나이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아버님은 이미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님의 딸분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제 강연 영상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꼭 한번 뵙게 해드리고 싶다며 제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아버님을 뵈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의 눈빛에서 20년 동안 쌓여온 고통과 절망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반드시 도와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요. 한명수 아버님께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본 건 그동안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는지였어요. 아버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동안 믿고 해오신 방법들이 사실은 거의 다 잘못된 것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아버님은 변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을 억지로 서너 컵씩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수분 섭취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변비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방법이에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건 오히려 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우리 장은 따뜻해야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마시세요. 이건 잠자고 있던 장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로 아버님은 변비에는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매일 바나나를 드셨어요. 인터넷에도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도 변비에 바나나가 좋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바나나에 식이섬유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나나의 종류와 익은 정도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는 대부분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겉은 노랗게 보여도 속은 아직 단단하죠. 이런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더 그래요. 게다가 바나나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라서 장을 차갑게 만들 수 있어요. 셋째로 아버님은 변비에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현미밥을 드셨어요. 그것도 아주 질기게 지은 현미밥을요. 물론 식이섬유가 변비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현미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이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양을 늘리기는 하지만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서 불용성 섬유질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져서 나오기 힘들어져요. 게다가 질긴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아버님은 변비에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어요. 운동이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운동의 종류와 강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우리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서 장 운동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걸까요? 저는 여기에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건강식품 산업과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때문이에요. 이 회사들은 여러분이 계속 제품을 사게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당장의 증상만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변비가 완전히 나아버리면 더 이상 변비약을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식품도 안 살 거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여러분이 계속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 제품을 계속 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비가 낫지 않는 진짜 이유예요. 변비약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요. 먹으면 바로 나오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점점 그 약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더 강한 약을 찾게 되죠. 결국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의존성이라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장기간 변비약을 복용하면 우리 장 자체의 기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장은 원래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약에 계속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목발에 의지하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수십만 원짜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사 먹지만 사실 우리 장에는 이미 수백 종류의 유익균들이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외부에서 넣어줘도 장 환경이 나쁘면 그 균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바로 우리 장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게 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외부에서 억지로 밀어내는 약이 아니라 장 내부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제가 40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음식 처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변비를 뿌리 뽑는 3가지 기적의 음식이에요. 첫 번째는 바다가 우리에게 준 보물 다시마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키워낸 초록색 보석 키위고요. 세 번째는 땅속 깊은 곳의 약재 우엉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 장을 살리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다시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마를 만지면 미끌미끌하죠. 바로 이 미끌미끌한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걸 알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긴산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에 수분을 착 달라붙게 해주거든요.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에서 변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장을 통과하는 동안 수분이 계속 흡수되면서 변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죠. 그런데 알긴산은 물을 붙잡는 성질이 있어서 변 속의 수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변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마른 빨래에 물을 뿌려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다시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아까 제가 현미의 불용성 섬유질 이야기를 했죠. 다시마의 수용성 섬유질은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물에 녹으면서 젤리처럼 변하는데 이게 장 속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면서 내용물이 잘 미끄러져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마의 섬유질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착한 유익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돼요. 이 유익균들이 다시마 섬유질을 먹고 힘이 세지면 장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시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통로를 매끄럽게 하고 유익균까지 키워주니까요. 한명수 아버님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게 바로 이 다시마물이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른 다시마 손바닥만 한 크기 한 장을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30분만 우려내면 돼요.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상태예요. 이 물을 아침 공복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하루 2번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다시마를 우릴 때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은 우리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다시마의 부드러움과 생강의 따뜻함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혹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마에 요오드 성분이 많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만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음식인 키위 이야기를 해볼까요? 키위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키위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과일이거든요. 당뇨 때문에 과일을 거의 못 드시는 분들도 키위만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키위의 비밀은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에 있습니다. 이 효소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면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성분들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액티니딘은 이렇게 분해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들을 아주 부드럽게 쪼개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강력한 세정제로 뻥 뚫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장 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위가 변비의 특효인 이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살 이철수 아버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은 당뇨와 변비 두 가지를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당뇨약을 드시면 변비가 더 심해지고 변비를 해결하려고 과일을 먹자니 혈당이 오를까봐 무서워서 정말 진퇴양난이셨죠. 제가 아버님께 키위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과일인데 괜찮겠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셔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요. 아버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아침 키위 2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요. 키위를 드실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에요. 왜냐하면 밤새 잠자고 있던 장을 키위가 부드럽게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키위는 꼭 껍질째 드세요.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변비에 좋은 섬유질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거든요. 키위 껍질에는 털이 있어서 먹기 거북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키위를 깨끗이 씻은 다음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면 털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리고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껍질도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여기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넣으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키위의 섬유질이 요구르트의 유산균 먹이가 되니까 효과가 2배가 되는 거죠. 다만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키위를 드셨을 때 입술이나 목이 가렵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평소 위가 약하고 속이 쓰린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편안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인 우엉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우엉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재료예요. 왜냐하면 우엉은 앞에 두 가지와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다시마가 장을 청소하고 키위가 소화를 돕는다면
우엉은 장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살 박영희 어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여성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흔히 겪는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변비 때문에 치질까지 생겨서 화장실 갈 때마다 피가 비치곤 했죠. 화장실 가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물도 잘 안 드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대요. 제가 어머님께 권해드린 게 바로 따뜻한 우엉차 한 잔이었어요. 우엉의 비밀은 이눌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눌린을 우리 장 속의 착한 정원사라고 부르거든요. 왜 정원사냐고요? 정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비옥하게 가꿔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해주잖아요. 이눌린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눌린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꿋꿋하게 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장 속에 사는 착한 유익균들에게 아주 영양가 높은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밥을 먹고 수가 늘어난 유익균 군단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외부에서 약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유익균의 힘을 키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 자체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우엉차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우엉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껍질을 절대 벗기지 않는 겁니다. 좋은 성분은 껍질에 다 모여 있거든요. 우엉을 얇게 썰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뭉근히 끓여주세요. 물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면 우리 장의 기초 체력을 길러줄 보약이 완성된 겁니다. 이 우엉차를 하루에 2~3번 따뜻하게 나눠 드시면 돼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차가우면 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박영희 어머님은 이 우엉차를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치질에서 피가 나지 않게 되셨어요. 3달 후에는 변비가 완전히 사라지셨고요. 다만 우엉에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3가지 기적의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3가지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하루장 건강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만 잘 지키시면 효과가 200%로 올라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다시마 우린 물 한 컵을 드세요. 이게 밤새 잠자던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키위 2개를 껍질째 드세요. 키위가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우엉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우엉이 밤사이 유익균들을 튼튼하게 키워줄 겁니다. 이 간단한 순서에 우리 장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침에 다시마로 청소하고 키위로 소화시키고 저녁에 우엉으로 강화하는 거죠. 청소 소화 강화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니 죽어가던 장도 다시 살아나서 스스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원에 사시는 75살 최득수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님은 전립선 수술 후에 변비가 너무 심해져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듣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수단인 관장에만 의지하셨죠. 내 몸인데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시며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이 3가지 음식 처방을 시작하신 지 단 3주 만에 기적처럼 스스로 화장실에 가게 되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약이나 기계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시원하게 변을 보신 후에 아버님께서 감격에 겨워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제야 다시 제 몸의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게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진짜 명약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이토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장을 살리는 세 단계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침에 다시마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며 장을 청소하고, 둘째, 이어서 먹는 키위가 음식물을 부드럽게 소화시켜주며, 마지막으로 저녁에 우엉이 장속 유익균 군대를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음식 처방으로 우리 장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다면 그 위에 건강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몸에 익히면 평생 변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놀라운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아침을 여는 물 한 잔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다른 무엇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밤새 잠자고 있던 우리 장에게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 한 잔이 장 운동에 시동을 걸어주는 셈이죠. 둘째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화장실 자세입니다. 변기에 앉으실 때 발밑에 작은 목욕 의자 같은 걸 두어서 무릎이 배보다 조금 더 높게 오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막혀있던 장의 길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일직선으로 쫙 펴집니다. 그러면 힘을 거의 주지 않아도 아주 편안하게 나와요. 셋째는 잠들기 전 5분 사랑의 손길입니다. 주무시기 전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하듯이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장이 놓인 방향이 바로 시계 방향이라 이 손길을 따라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넷째는 몸과 나누는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신호가 오든 안 오든 딱 10분만이라도 화장실에 앉아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매일 같은 시간의 약속을 지키면 어느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알아서 신호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5째는 입이 먼저 하는 소화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 지금보다 딱 10번만 더 씹어보세요. 입에서 음식을 죽처럼 잘게 부숴주면 우리 장이 해야 할 일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변비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정말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명수 아버님의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시마물과 키위 그리고 우엉차를 꾸준히 드셨어요. 처음 사흘 동안은 별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가 왔대요.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아침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시원함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시원함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변비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버님께서 부인과 함께 제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또렷했고 무엇보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손잡고 고속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에 다녀왔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다시마물 한 잔이 제 인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자꾸 잊어버리던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약속 시간도 잊지 않으시고요.
부인께서도 남편이 예전에 그 밝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71살 김정자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다시마, 키위, 우엉 3가지를 꾸준히 드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화장실 가는 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셨고요. 석 달이 지났을 때는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깜빡깜빡하던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주들 이름을 다 정확하게 부르시고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하셨죠. 그리고 20년 만에 친구들과 다시 화투를 치러 나가셨대요. 돈도 따셨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66살 이철수 아버님은 당뇨와 변비를 함께 앓고 계셨죠. 아버님은 매일 아침 키위 2개를 꾸준히 드셨는데 정확히 2주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마음 편히 달콤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71살 박영희 어머님은 변비 때문에 치질까지 생겨서 정말 고통스러우셨는데 따뜻한 우엉차 한 잔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지금은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시고 치질도 저절로 좋아지셨대요. 화장실에 피가 비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75살 최득수 아버님은 전립선 수술 후 관장에만 의지하셨는데 3가지 음식 처방을 시작하신 지 단 3주 만에 스스로 화장실에 가게 되셨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약이나 기계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변을 보시고는 다시 제 몸의 주인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약이 아닌 음식으로 장을 살렸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 내부의 힘을 키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도 오래가고 부작용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약이 아닌 우리 땅과 바다가 키워낸 음식으로 지긋지긋한 변비를 뿌리 뽑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마로 장을 청소하고 키위로 소화하며 우엉으로 강화하는 3단계 음식 처방, 그리고 여기에 5가지 건강한 습관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힘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을 바쳐 얻은 결론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다시마 우린 물 1잔, 30분 후에 키위 2개, 저녁에 따뜻한 우엉차 1잔.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1잔으로 장을 깨우고 화장실에서는 무릎을 높이고 잠들기 전에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쓰다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고 음식을 10번 더 씹어 드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하기 막막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딱 1가지만 약속해 보세요. 바로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할 수 있어요. 말 못할 고통 속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실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40년간 쌓아온 건강 비법들을 아낌없이 나눠드릴게요. 다음 방송에서는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 처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없이 관절을 다시 젊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들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변비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던 분들이 이제는 마음껏 세상 밖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치매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분들이 이제는 기억력도 또렷해지고 머리도 맑아지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30분씩 고생하던 분들이 이제는 5분 만에 시원하게 이를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비는 절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한명수 아버님은 69에 20년 변비를 끝냈어요. 김정자 어머님은 71살에 잃어가던 기억을 되찾았어요. 최득수 아버님은 75에 다시 몸의 주인이 되었고요.